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이 집을 한번 보십시오. 마당에 깔린 잔디, 조경수, 울타리, 그리고 진입로까지 너무 깔끔하고요. 동네 자체가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야, 이런 집이 경매에 나오다니 너무 아름답죠. 거의 나무랄 곳이 없는 전원주택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딱 한 가지만 확인한다면 괜찮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강릉시 구정면입니다. 강릉시 구정면은 강릉에 사는 분들이 전원주택지로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멋진 하천이 보이는데요. 이 하천 이름이 어단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도로가 있는데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강릉에서 굉장히 유명한 테라로사 커피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지만 굉장히 좋은 장소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어단천을 건너서 이쪽 편에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어단천을 건너면 이렇게 동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동네가 왠지 고급져 보입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걸어가면 이제 하천 뷰를 보면서 걸어가게 되는데 집들이 대부분 신축 전원주택인 것 같고 굉장히 깔끔하게 동네를 조성해 놓은 곳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가 오늘 함께 보실 전원주택 경매 물건이에요. 와, 동네 보십시오. 와, 끝내줍니다. 또 경매 물건 소나무들, 와, 왔다. 엄청 멋있네요. 경매 물건 우측에 있는 집도 새로 지은 집인 것 같은데 깔끔하고요. 요 앞쪽에 있는 집도 아이고 멋집니다. 동네가 아주 고급져요. 경매 물건 앞에 있는 마을길의 모습인데 포장도 잘 되어 있고 배수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 이제 빈 땅들이 있는데 이런데 이제 나중에 집이 지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경매 물건 자체 앞마당이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길 건너편에다가 집을 진다 해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길 안쪽으로 들어와서 경매 물건을 살짝 우측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경매 물건이 연식은 조금 되어 보입니다. 지금 이 경매 물건 전원주택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남향.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땅은 약 254평 정도 되고요. 적당합니다. 집은 64평. 와, 진짜 크네요. 너무 큰 집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너무 크면은 관리하기 조금 빡세요. 그 점은 감안해야겠죠. 게다가 이 집은 울타리까지 나무로 해놨습니다. 이런 나무로 된 울타리는 2, 3년에 한 번씩,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오일 스테인을 해야지 오래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관리 여러분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집을 보시면은 목조 주택처럼 생겼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1층 일반 철골 구조, 1층 경량 철골 구조 창고, 여기 우측에 있는 이 창고를 말하는 것 같아요. 2층에 또 일반 철골 구조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지어진 걸까? 사용 승인은 2011년, 이제 만 13년 된 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식은 좀 있네요. 그래서 연식과 관련해서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2층의 베란다 부분이에요. 이쪽은 1층의 지붕인데 슬라브잖아요. 평지붕. 이렇게 평평한 지붕인 경우에는 누수의 문제가 가끔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연식이 지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은 집에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 2층에 박공 지붕이 있는 부분은 여기는 관계 없겠죠. 근데 여기 2층 베란다, 1층의 슬라브 지붕 이 부분이 저는 약간 걱정이 되고 문제가 없더라도 향후에 여러분이 이 집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집이 특이한 게 여기 2층 야외 공간에 여기 철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개나 이렇게 왜 해놨을까요? 턱걸이 하려고 해놨을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진 거거든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여름에 해가 강할 때 여기다가 그늘막 천을 쳐서 야외 활동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걸까?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요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집이 참 이쁩니다. 그리고 관리도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기 도로에서 마당으로 진입하는 데는 현무암 판석이랑 시멘트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 주차하는 부분에 자갈, 요 앞쪽에는 잔디, 조경수, 울타리도 너무 다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집 뒷면의 모습이고요. 한번 평면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인데요. 약 45평이고요. 집이 남향으로 잘 앉아 있습니다. 현관 들어가서 거실과 주방이 있고, 요 동쪽에 비슷한 면적의 방이 두 개가 있네요. 자, 거실 동쪽으로 안방이 있고, 안방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이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뒤에는 보일러실이 있고요. 자,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2층 공간이 나타나는데 2층은 약 18평 정도 됩니다. 올라와서 2층 거실이 있고 2층에 방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도 하나 있어요. 여기 야외 공간에 여기 평면도에는 베란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이제 베란다냐 테라스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는 베란다라고 쓰여 있네요. 집 뒤에서 제가 좀 더 걸어가 봤는데 여기 하천가의 마을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 뒤에 또 깔끔한 건물이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5월의 정원 포레스트 무슨 카페인지 펜션인지 어떤 문화공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숙박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뭐 강릉의 하플 느낌이었는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집 뒤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관광지가 있다.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저는 조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물건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보시고 관련 물건 번호가 2번이에요. 3번하고 4번도 있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는 2번이고요. 감정가가 5억 2천만 원. 와, 비싸네요. 한 번 유차에 대해서 현재 70%, 최저가 3억 6천6백만 원 정도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다음 매각기일은 7월 29일,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여유가 많이 있고 임차인 권리 분석 먼저 해보겠습니다. 임차인란에 누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인데 요 임차인란에 쓰여있는 분은 2011년 무려 9년 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전입일자상으로는 대항력이 있죠. 자, 만약에 이게 보증금이 몇 억대라면은 낙찰받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현황 조사서를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 시 채무자 소유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 전입되어 있는 땡땡땡은 바로 이분이 여기 임차인란에 있는 분이에요. 채무자의 모친으로 본권 단독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 그 다음 부분 임대차 관계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현황 조사서 상에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여기 있는 분은 어머니고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부담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말 바꾸면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우선 어쨌든 법원의 현황 조사서에는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캐치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맨 아래를 보시면 물건 특이사항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 쓰여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도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노란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는 분들은 이 집이 어떤 부분이 위반 건축물이고 이게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경매에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에 보시면은 54.95제곱미터가 증축 신고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부속시설이고 집이 아니고 부속시설이래요. 그리고 그게 목조로 되어 있다고 건축물 대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집에서
어느 부분일까? 위반 건축물 지역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집은 일반 철골 구조, 경량 철골 구조 이런 걸로 지어진 집입니다. 아마 이 집하고 요 옆에는 창고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조로 된 부분이 위반 건축물이래요. 지금 사진 보시면은 요 앞에 있는 차양 나무 구조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는 요 부분, 그리고 집의 왼쪽에 주차장 여기도 나무 구조거든요. 이 부분이 현재 위반 건축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요 주차장 요 목조 구조, 그다음에 요 앞에 차양 목조 구조, 여기가 위반 건축물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 무슨 이런 차양까지 뭐 위반 건축물로 적발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민원을 내면은 뭐 공무원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거 다 일 처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한번 그럼 로드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 있고요. 지금 보시면 목조로 된 차량과 주차장이 보이는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쫙 보시면은 그렇네요. 과거에는 여기 차량도 없었고 주차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조로 된 차량과 주차장이 등장했죠. 아마 이 부분이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사례가 아닐까. 이 로드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요거는 뭐 원상복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낙찰 받더라도 우선 위반 건축물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차량이랑 주차장이 없으니까 집이 좀 밋밋해 보이는 거는 좀 그러네요. 차량이랑 주차장이 있어야 하는데.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초나게인